변호사님이 만약에 범죄에 연루되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입장이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왜요?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조사 일정을 절대로 잡지 마시고 다음 주 이후로 미룬 다음에 먼저 변호사랑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일단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라는 거지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연기할 때는 담당 수사관님께 정중하게 업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이야기를 하셔서 미루시면 되고, 또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경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만사 제쳐두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출석했다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간의 어색함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어디서도 쉽게 들으실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대부분 1회 조사만으로 바로 검사님께 사건을 넘기려고 하고요.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님은 99%의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 경찰 조사 받고 변호사한테 조언 들은 말을 이제 검사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어갈 때, 그리고 검찰에서 검사님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후 통보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검사님은 이미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조사 받기 이전까지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이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은 공개입니다. 이 비공개의 유일한 예외가 사실상 고소장이기 때문에 고소장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 보나 마나 무슨 내용인지 뻔하다고 해서 고소장 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해자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서 정리한 고소장의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내용은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공개하는 경찰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되게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단 한 줄만 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범위만큼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를 변호사가 통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수사 단계는 비공개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꼭 굳이 변호사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도 되고 변호사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답변을 좀 잘 안 해주는 경찰관님들도 솔직히 계시고요. 답변을 해준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르고 법률적 쟁점이 뭘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로서는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문을 뭘 해야 될지를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님들은 9 to 6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고 야간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출동 나간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아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변호사께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뭔가 긴장해서 저는 말을 막 실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코 아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찰이 묻는 질문을 현장에서 변호사의 귀로 라이브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고 고소장의 일부만 보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을 들으면 경찰관의 말투, 경찰관이 쓰는 단어,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찰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상대방인 고소인 또는 제3자인 참고인,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경찰관 앞에 놓인 서류가 뭔지를 어깨 너머로만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호사가 옆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고요.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가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굳이 같이 갈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을 잘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이미 이것저것 찾아보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고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수술을 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괜찮다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렸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